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몰레큘러 디바이스 코리아의 커머셜 세일즈 팀 최병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 이미지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 코리아는 기존의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대량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메타 익스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AI 시대에 맞춰서 사람이 구분하기 어렵거나 분간하기 힘들었던 이미지들 혹은 사람의 힘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용량의 이미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I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접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AI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실은 K사의 지니 같은 ITP 기반의 디바이스들도 실은 AI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AI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게 된 것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은.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어, 먼저 접하셨을 만한 일들이 한 20여 년 전에 체스 경기를 두고 인간과 AI가 체스 경기를 해서 인간이 패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시점으로 과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범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는 실은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알파고라는 하나의 AI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나마 오전 중에 4승 1패를 기록해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4번을 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바둑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AI가 그 수많은 변수를 컨트롤하고 학습을 통해서 그 변수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을 보고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분석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조금 활용되는 이미지 분석의 예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왼편 아래쪽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역시도 AI를 기반으로 어,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기술 중에서 전방에 보이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영상들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가장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발전해서 아마 올해였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전투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전투기 기반에서도 AI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영화 탑건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올해 미국의 탑건 출신의 조종사들과 AI 소프트웨어 전투기 조종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공중전을 펼쳤을 때 단 한 번도 AI가 피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 분석의 기술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그러면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어떤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뒷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시장의 전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저희 실생활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AI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AI 분야 중에서도 이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의 마켓 트렌드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아주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고 각
대륙별로 공이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 AI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분석하는 형태의 AI 시장이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테이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ILSVRC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대회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특정 이미지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복잡한 이미지들을 사람이나 혹은 각각 개발된 인공지능들이 얼마만큼 세그멘테이션해서 분류를 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해서 프로파일링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의 대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딥러닝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의 인지 능력을 추월하지 못하고 한참 못 미치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인간이 보통 특정 이미지를 분석해내고 그 이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는데 그 인지 능력을 퍼센트화해서 수치로 표시했을 때는 약 94.9% 인지 능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는 이미 2015년도에 인간의 이미지 인지 능력, 분석 능력을 뛰어넘었고 현재는 2020년도 기준으로 구글에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가 약 98.7%의 정확도로 인간의 특정 이미지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진행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94.9%, 반올림에서 약 95%라고 보고 구글의 최고 기록, AI의 최고 기록이 98.7%라고 했을 때 약 4에서 5% 정도의 효율성의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약 4에서 5% 정도의 수치라고는 표현을 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저희가 특정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한다든지 저희가 현미경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획득해낼 때 한두 장의 이미지만 획득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적게는 수십 장의 이미지, 그리고 많게는 수천 장의 이미지, 혹은 더 많게는 최근에 이제 저희 HCS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수만 개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 중에서 약 5%의 정확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인간이 분석했을 때 놓칠 수 있는 휴먼 에러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 될 거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처럼 빠르게 신약이 개발되고 혹은 어떤 백신에 대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텀에 있어서 약 5%, 그러니까 수천 장의 이미지 데이터의 로스는 실은 크리티컬한 연구 프로젝트의 실패와도 규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AI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저희는 어떤 형태로 이미지들을 분석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실은 항암제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를 파이자사와 같이 코워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저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많이 획득하면서 실은 마우스 티슈 혹은 휴먼 페이턴트 티슈에서 이런 H&E 스테이닝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이런 H&E 스테이닝을 했을 때 실은 바이오로지 기반의 연구자가 받아들일 때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아마도 스테이닝까지 진행은 했는데 실은 이 표현형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저희 눈으로 직접 이 분류를 해서 어떤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어, 캔서를 일으켰고 어떤 부분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세포인지 실은 이 표현형만으로 구분하는 것들에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했죠. 보통 이제 임상병리 전문가분들께 이 조직 슬라이드를 보내서 어떤 조직이 캔서 조직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판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실은 특정 전문가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서의 그런 신뢰성의 확보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자 본인이 바로 실험 결과를 도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분석 결과를 획득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역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H&E 스테이닝을 비롯한 컬러리메트릭 스테이닝 말고
플로렌스, 형광 이미지를 이용한 분석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실은 제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이미지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스테이밍이 잘 됐고 다양한 멀티컬러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세이 기법을 셀 페인팅 어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멀티 플로렌스를 통해서 멀티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이미지들을 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파워풀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네.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60S짜리 워터 이머전 고배율 렌즈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60 마이크로 피놀 컴포칼 기능을 사용을 해서 레졸루션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겠죠.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멀티 채널 파라미터들, 플로렌스 다이를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3개 정도의 다이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칼 기능을 사용해서 2D 프로젝션 이미지로 굉장히 고해상도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G-스택 프로텍션을 진행을 했었을 거고요. 예를 들면 3마이크로미터 스텝으로 토탈 5 플레인 5장의 G-스택 스텝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어, 간단한 예시로 한 30회 정도, 그리고 웰 하나에서 60X 옵틱을 사용했기 때문에 25개 사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96개 플레이트 한 개의 기준으로 11,250개의 이미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이렇구나, 특정 진이나 프로테인 혹은 올가닉 익스프레션 패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모플로지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눈으로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기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11,250장이라는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촬영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분석에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의한 인트라셀룰러 펑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셀 간 크로스톡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는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저희의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셨을 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정량적이고 그리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레큘러 디바이스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커러터라고 하는 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야 될까요? 실은 앞에서 다양한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실은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세포 치료제 발달로 인해서 세포 내 소기관들이나 혹은 각각의 다양한 익스프레션 패턴들을 갖는 멀티 파라미터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특정 신약을 개발했을 때 온타겟 혹은 오프타겟 이펙트에 대한 클러스터들이나 클러스터링 혹은 그 펑셔널 스터디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시야 혹은 인지 능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염색 이미지 에이전트의 수의 한계가 있겠죠. 저희가 보통 한 4개 이상 정도 플로렌스 타일을 염색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멀티 파라미터들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이나 혹은 되게 복잡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샘플 내에서 세포나 세포 소기관의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것들도 역시 AI 소프트웨어가 인간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약물의 효능과 독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고품질의 셀 프로파일링 라이브러리의 구축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들과 그것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오토플로렌스로 인한 분석의 정확도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형광 염색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은 브라이트필드 이미지만 가지고 피노타입을 이용해서 특정 셀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한계들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팅이나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 분석 툴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던 연구자분들도 비전문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어, 아주 높은 수준의 오퍼레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분석한 형태의 수준의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야 되는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 소프트웨어인 인커르타는 어떤 소프트웨어일까요? 우선은 인커르타 소프트웨어는 시넷과 피노글리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듈 형태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넷은 segmentation is not a problem 이라고 하는 문장에 앞자를 떠서 시냅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문장에서의 시그니처처럼 세그멘테이션은 아무 문제 없다. 더 이상 세그멘테이션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고요. 모폴로지 혹은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크리닝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분석의 가장 첫 단계인 셀의 세그멘테이션을 AI가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주는 하나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시넬은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특정 이미지나 다양한 이미지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노글리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시냅이 분류하게 된 세그멘테이션 하게 된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백 개의 세포의 특징이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피노타이핑의 프로파일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커르타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이미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우선 저희 메타 익스프레스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컨버티드해서 이제 인커르타 소프트웨어로 이동시키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획득된 이미지를 가지고 시냅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에서 뭐 세포의 이미지들을 세그멘테이션 하게 됩니다. 이때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뭐 핵과 세포질 혹은 각각의 세포 소기관 그것도 아니면 각각의 뭐 세포에 대한 모양,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양한 멀티 파라미터를 통해서 세포들을 분류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그룹핑 하여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각각의 이제 분류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또 인텐시티라든지 혹은 개수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정량화시키고 프로파일링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획득된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 이미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설정된 이미지에 대해서 인과르타는 파란색으로 마스킹된 것처럼 각각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진행된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의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 크기, 사이즈, 뭐 아니면 복잡도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각 세포들을 분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예시로는 각각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만을 가지고 세포를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정량화되고 통계학적인 이미지를 쉽게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커르타 이미지 분석의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혹은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형광 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토톡시티가 있고 사이토톡시티가 있는 형광 염색으로 부득이한 염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커넥터 소프트웨어에서 브라이트 필드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다양한 이제 세포의 유형이나
혹은 형태학적 분류의 특성들을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라벨 프리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굉장한 강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컨트라스트나 아니면 뭐 굉장히 높은 복잡도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들 그리고 엣지 이펙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라벨 프리 이미지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형광 다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형광 물질을 이제 스테이닝 하면서 생기는 사이토톡시시티의 감소나 그리고 형광 물질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LED 광원으로 조사를 해야 됐던 것에서 비롯되는 포토톡시시티의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필드를 이용한 모든 유형의 이미지 분석도에서 높은 이제 정확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낮은 시그널이나 노이즈를 갖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들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높은 표현형 변화들을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만으로도 수용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 소프트웨어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분석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자더라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오가노이드 이미지를 왼편과 같이 획득한 형태에서 이것들을 인커러트의 시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에서 오가노이드의 형태와 크기, 위치를 추적해서 오가노이드인 것과 오가노이드이지 않은 것, 그리고 각각의 오가노이드 중에 뭐 라운드 형태를 띈 것, 혹은 어, 라운드 형태가 아니고 외부의 모양이 좀 찌글찌글한 것 혹은 아니면 어떤 특정 어, 크립톤 바디가 생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각각의 색깔로 형태학적인 분류를 통해서 그룹핑을 진행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실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역시도 이제 메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마스킹이나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백그라운드와 셀의 그 컨스트럭트를 영암 대비를 이용해서 셀을 분류를 하고 그것들을 마스킹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특정 이제 이런 크립트 바디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바디의 모양 크립트나 오가노이드 바디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의 오가노이드 개체로 인식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인커르타 소프트웨어 같이 이제 형태학적인 분류를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실은 이런 크립트가 바디와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고 이런 크립트들이 또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커르트에게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크립트와 오가노이드 바디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 프로파일링 되거나 이제 클러스터링 돼서 하나의 DB 형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특정 이런 크립트나의 모양이나 혹은 생겨있는, 뻗어있는 방향 같은 것들을 또한 형태학적으로 분류된 특성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펑셔널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 DB들을 이용해서 특정 뭐 자극이나 혹은 특정 환경에 조성이 되었을 때 이런 형태들을 띈다면 특정 펑션을 갖는 그룹이라고 프로파일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커레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형태학적인 분류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점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실은 인커레타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분석이 어려웠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 외에도 사람의 눈으로 체크하고 따라가기 어려웠던 다양한 멀티 파라미터,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닝을 이용한 이미지의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뉴클리어, ER, RNAP, 골지,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다양한 멀티 파라미터들을 염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내지 6가지의 이미지들을 플로렌스를 플로렌스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면 실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 이런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AI 소프트웨어인 인쿼르타는 오른쪽과 같이 각각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라벨링을
부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각 파라미터의 세그멘테이션이나 위치 정보, 그리고 그것들의 형태학적인 특성, 인텐시티 값, 개수 등에 대한 세그멘테이션과 마스킹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량화되고 통계학적인 수치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예시를 앞서 왼쪽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로 간략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텍스트로 핵을 염색했고, 그리고 이하를 에메랄드빛, 그리고 뉴클리오 오일을 초록빛, 골지를 노란색,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염색,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 5개, 6개의 파라미터들을 염색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커러터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또 다른 형태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실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몇 개의 검색하고자 하는 타겟 프로테인이나 혹은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은 멀티 파라미터, 멀티 스테이닝을 통해서 진행됐을 때 어려웠던 점들이 어, 어, 이제 각각의 형광 파장들이 서로의 파장을 간섭한다든지 혹은 오토플로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분류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실은 로우 인텐시티 값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분석을 진행해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형광의 파장 분류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실제 이미지 상에서 세그멘테이션과 마스킹을 좀 더 정확하고 어,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썸네일 뷰로 다음과 같은 각각의 파라미터를 힙맵이나 그래프 형태로도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멀티 파라미터에 대한 스테이닝을 진행하면 이런 이점들이 각각의 다른 세포 소비관들의 형태학적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량화를 시킬 수 있고요. 기존의 선택지가 좁았던 형광 염색의 한계점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사람이 진행하던 스테이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플로렌스 다이의 개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색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NIR 영원의 광원을 사용함으로써 골지와 액틴을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고 낮은 시그널이나 노이즈가 있어도 세포와 물질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은 뭐 이렇게 멀티 스테이닝 외에도 실은 이제 머신러닝 을 통해서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한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세포의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 혹은 이제 뉴클리어의 형태학적인 피노타입 이미지만 가지고도 어, 마이토시스기의 세포의 형태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해내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뉴클리어를 염색했을 때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세포의 핵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라운드 형태의 아주 예쁜 구형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마이토시스기에 가면 각각의 이제 안에 있는 염색체들이 더블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중립체 형태로 모이게 되고 또 분할을 위해서 이제 크로마틴이 각각 양쪽으로 나뉘게 되고 이런 형태학적인 변화들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천 개의 세포 내에서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물론 분류는 할 수 있지만 대량의 이미지가 되고 세포의 이제 수가 많아졌을 때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분류해내기 어려워지게 되죠. 하지만 저희 이제 인커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학적인 분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셀의 마이토시스기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이토시스기 내에서도 프로페이지나 메타페이지, 아나페이지, 텔로페이지 같은 그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셀을 파일링해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각각의 페이지에 따라서 세포들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룹화하고 마스킹해서 표현해내고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렇게 인커렉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셀을 세그멘테이션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의 통계학적인 유의성들을 갖는 정량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것만 해도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파워풀한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엄청나게 쌓였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또다시 분류해내고 클러스터링하고 추후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형태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에 대한 리마인드나 혹은 다시 리핏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어떻게 그룹핑돼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 코리아에서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랩토마인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분석 툴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빈카르타와 같은 세포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DB 형태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프로파일링 되고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DB를 클러스터링하고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링 자료들은 추후에 특정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물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건강한 세포와 질병을 가진 세포 혹은 이제 약물을 트리트한 세포들을 간의 형태학적인 분석들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온사이트 이펙트나 오프사이트 이펙트에 대한 보다 표현형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특정 약물을 개발할 때 효능이나 농도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 역시도 저희가 이미지 분석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AI 인커르터 소프트웨어 혹은 대량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커전이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모더나와 협업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최초로 개발했던 하나의 회사입니다. 리커전이라고 회사는 이제 AI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사의 이미지 익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칼을 수십 대, 약 20여 대 정도 오토메이션화된 자동화된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되어 있는 자동화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세포의 이미지를 활용한 어, 후보 물질들의 검증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대량화 이미지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던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해서 약 1년 정도가 안 되는 시간 안에 코로나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전이라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CS와 같은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시스템 장비를 이용해서 세포의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은 대량의 이미지들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런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획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 보다 많은 후보군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연구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후보군에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형의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데이터들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클러스터하고 질병 모델링을 통해서 임상의 성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커전에서 했던 형태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건강한 세포와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의 모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럭을 트리트했을 때 세포의 모양 뭐 이런 각각의 세 가지 그룹 정도의 세포의 이미지들을 각각을 그룹핑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알라리아 치료제라든지 혹은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빠른 스크리닝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하나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저희가 어, 아직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에는 조금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셨겠지만 실제로 선진국이나 각각의 마켓 리딩 포지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과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 새로운 신약이나 혹은 특정 물질에 대한 효능 검증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성공 사례로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만큼 AI 소프트웨어가 저희에게 보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AI 소프트웨어 인카르타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포스포히스톤 H3와 퍼리세틴을 듀얼로 염색해서 진행하는 AI 분석 소프트웨어의 인카르타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획득할 때는 저희의 마이크로 IXMC 장비, HCS 장비가 활용이 됐고요. 앞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것처럼 60X 고배율 렌즈를 사용했고 컴포칼 이미지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세 개의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다이를 이용해서 핵을 염색했고 FITC로 페리센테린을 염색을 했고요. 사이5로 포스포 히스토네이지 3를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2D 프로젝션 이미지를 이용했고 그리고 G스택을 이용해서 각각 30L에서 각각 25개의 사이트씩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11,250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인커르타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각각의 채널에서 획득한 텍스트 이미지와 이제 FITC 그리고 사이5 이미지들을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인커러터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여 각각의 시냅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세그멘테이션된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의 플레이트의 적용을 각 웰에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어널라이시스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획득된 파라미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클래스파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FI 텍스트로 진행된 염색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각의 뉴클리어의 핵의 모양이나 크기, 사이즈를 이용해서 각각의 세포들을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로 마스킹이 되어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색깔별로 초록색이면 초록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붉은색이면 붉은색 각각의 형태학적 유사성을 띠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은 뿐만이 아니고 옆에 이제 특정 드럭을 트리트하거나 어떤 컨디션의 변화를 줬을 때 역시도 동일한 형태로 각각의 핵의 모양을 가지고 형태학적인 그룹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 FITC 이미지와 그리고 합해서 머지시켜서 결국은 각각의 핵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세포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지 그 안에 저희가 FITC 채널로 염색을 했던 닷 형태의 펑타는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고 어떤 크기로 존재를 하고 몇 개의 개수로 존재를 하는지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마스킹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마스킹 데이터는 세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마스킹된 데이터는 또 이 안에서 각각의 개수, 형태, 뭐 인텐시티 값 혹은 이제 위치 각 등의 다양한 파라미터 정보들을 이용해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에서는 아마도 FITC 채널로 생성된 펑타의 개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그래서 포스포 히스톤 H3를 이제 없앤 것 그리고 포스포 히스톤 H3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그룹 그리고 포스포 히스톤 H3의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난 그룹 각각의 그룹에서 FITC 채널에서 확인됐던 펑타의 개수가 몇 개씩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미지에 마스킹이 되면서 마스킹 그 색깔로 그룹핑을 해내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편에 보이는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세그멘테이션에서 마스킹된 이미지를 획득을 해서 각각의 영역이나 분류, 분포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된 마스크 형태로 변환해서 히스톤 H3가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그룹, 각각 일어난 그룹, 그 안에서 각각 펑타의 개수가 한 개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왼쪽에 보이시는 형태와 같은 이미지로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펑타가 어, 2개 이상 생성이 되고, 그리고 뉴클리어가 이제 응축되어서 이미 셀 데스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까지 각각을 분리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이제 마스킹된 데이터들은 히스톤 H3의 포스폴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펑타가 2개 정도, 2개가 생성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마스킹되어 있는 것들은 한 개의 펑타가 형성되어 있는 어, 세포로 분류가 되어 있는 형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획득된 이미지 정보들은 하나의 업로드되어 있는 이미지에서만 분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실험을 진행하게 된 30개 웰, 모든 웰에서의 동일한 기준으로 형태학적인 분류 혹은 이런 분류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썸네일표로 한눈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형광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용한 것들 외에도 각각의 뉴클리어의 모양을 이용한 클래시파이 피노타이핑 역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타의 개수에 따른 핵의 모양을 각각의 셀별로 프로파일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추후에 비슷한 형태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 이런 형태학적 분류가 펑타의 개수와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 인해서 펑타의 개수나 혹은 이 세포의 모양만 보더라도 특정 세포의 상태나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유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D 이미지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D 볼륨메트릭에 대한 분석도 물론 인커르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실제로 3D 볼륨메트릭을 이용한 분석을 인커르타로 진행하는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는 이제 스페로이드에 대한 획득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스페로이드를 이제 대피를 이용해서 각각의 뉴클리어를 염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모습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각각의 획득된 이미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적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대피를 이용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텐시티의 강도 혹은 인식하고자 하는 세포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인커르타 소프트웨어의 기준점으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조건들을 하나의 프로토콜 형태로 저장을 해서 추후에 다시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각각의 각 이제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실제 인커르타 소프트웨어가 세포에 대한 분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스페로이드의 영역과 그 안에서 세포의 개수들이 분류가 돼서 세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마스킹이 진행이 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2D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G스택을 이용한 촬영을 진행을 해서 3D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라 라고 인커르타에게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분석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싱을 거친 이미지들은 네, 아래와 같이 3D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되고 이렇게 대피를 이용해서 뉴클리어만 염색한 3D 형태의 이미지를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핵의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형태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각각의 스페로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대한 개별 싱글셀 레벨의 그룹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룹핑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오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와 같이 3D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으로 표현이 됐던 것들이 어, 이제 스페로이드나 오가노이드 내부의 세포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분포나 변화들이나 특징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분류해내고 분석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대피 스테이닝만을 이용해서도 특정 스페로이드나 오가노이드의 형태학적인 영역이 어디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오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싱글셀 레벨에서의 세포들은 어떤 형태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성들에 의해서 피노타이핑의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고 각 그룹핑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펑셔널 스터디를 추후에 추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어,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또한 동영상 클립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저장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어, 저희 AI 소프트웨어인 인카르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각각의 인카르타 소프트웨어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획득된 이미지를 어떤 워크플로우 형태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분석된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분석을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실제 분석 사례에서는 어떤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인커르타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